아, 동두천입니다, 여러분. 이쪽에서요, 비 오듯이 뿌린다, 비 오듯이. 밭을 닦고 있는데요. 도망가네. 아저씨! 아저씨, 그 우울증 치료제라고, 네? 우울증 치료제라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뿌리시는데, 예? 어떤 걸요? 그거 화학무기예요. 어떤 예? 거요? 어떤 거고, 뭐, 저거, 아시죠? 저 이거 헌법재판소에 화학무기 테러번호 기소할 겁니다. 예? 여기 서가지고요. 경찰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쓰러지기 일부 직전입니다. 제가 지금 더워가지고 이 나무 그늘을 찾아가지고 계속 찾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동두천에 이렇게 차량들이 이거 와가지고, 예?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있는 데가 아니에요. 차량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아저씨 잠깐만요. 콜 아니에요, 콜. 예? 아저씨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뿌리시는 거 화학무기예요. 예? 발에요. 예, 발에. 지금 내리니까 발에 뿌리려고 쫙 줄 쓴 거예요. 예? 제가 여기 이 동네 여기 보십시오. 제가요 이 동네 저기 뭐야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는 동네예요. 응? 요 뒤에 살았었어요, 뒤에. 예. 예? 여기 이렇게 차량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예? 지금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발에다가, 예. 지금 차량을 좀 피하려고요. 예. 시동을 거니까 약을 피하려고 시동을 거니까 햇빛도 좀 피하고 싶고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요. 제가 잔돈 남은 걸로 도시락 하나는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간신히 아까 영상을 하나 찍고 올리고 있어요. 뭐 어제 그저께 찍은 영상, 그걸 좀 다시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있어요. 약 테러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영상들을 찍는 거라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들이 또 마약, 펜타닐, LSD를 뿌려서 흥분, 분노하게 만들고, 또 또 VX나 사린가스 같은 건 또 다운시키는 약이거든요. 그냥 축축 처지게 만드는. 네. 지금 뿌리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그 영상을 확인하고 있으니까 올리고 확인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이거 물티슈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온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계속 또 그럼 또 쏘고,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속 왕복으로 차량 계속 지나가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지금도 쏘고. 얼마나 강하게 쏘냐면 물방울이 이슬비 내리듯이 이 차 안으로 들어와요. 쭉쭉쭉쭉. 물 좀 쏘듯이. 더군다나 이제 시동을 못 켜니까 창문을 다 열어놓고 바람이 좀 통하게 하려고. 나가면은 뭐 발에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차량 쫙 쏘가지고 발에다 쏴가지고 서 있질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니까. 닦고 계속 닦고 버티고 그러니까 뒤에 저렇게 와가지고 아예 그냥 이쪽으로 때려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안 찍다가 이런 상황이 되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죽으라고 뿌리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대처를 안 하고 시동도 못 켜고 이런 상황이 그냥 여기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야 돼요.
잠시 이따 찍겠습니다. 이 얼굴을 보십시오, 여러분. 3일 동안 얼굴에다가만 때려 붓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이 다 시뻘개졌어요. 저기 태양빛에 나가지를 않고 차 안에만 있잖아요. 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약거리는 닦고 지금 이렇게 문지를 수도 없어요. 찍듯이 약을 닦고 있어요. 경찰 아저씨 계속 왔다 갔다. 버스, 트럭. 네. 영상 끄니까는 바로 또 이쪽 차선에 쫙 쓴 거 보십시오. 자전거 타고 다니죠. 잔살 방지. 지금 요 종아리 쪽에 할머니 아줌마 저 가방에서. 얼굴에다가 3일 내내 때려 붓는 거예요. 호흡도 못할 정도로. 얼굴 피부 보십시오. 다 빨개져가지고 따가워가지고 보십시오. 네. 닦아내면은 또 차 딱 서가지고 그냥 때려 붓고 또 닦아내면 저렇게 와가지고 이거 상이고 뭐고 이 목둘레가 약에 다 젖었습니다. 인간들은 진짜 잔악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식사할 때 제 영상에서 보면 밥 먹을 때 왜 이렇게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을 때 이렇게 약 머리 적시듯이 뿌리거든요. 이 시민들한테 포도 먹여가지고 그 핑계로 뿌리고 화장실 가서 있을 때 저기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장실 시민들이 볼일 보다가 화장실에서 실신하는 영상이 뉴스가 나옵니다. 제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화장실 들어오면 따라와서까지 뿌립니다. 온몸을 적십니다. 그 화학무기로 이렇게 적시는데 심장마비, 호흡곤란, 뭐 사지가 벌벌 떨릴 정도로 반 죽입니다. 그냥. 아니 화장실에서 똥 놓고 있는 게 무슨 주구죄입니까? 정신건강 얘네들 복지센터 얘네들은 그게 주구죄인가 보죠?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일인가 보죠? 이 피해자분들 아시다시피 급수에다가 써요. 여자분들한테는 이 마약 펜타밀을 급수에다 쏜다고요. 그래서 흥분 머리에다 쏘는 것도 약효가 강하지만요. 이 머리에다 쏘는 이유가 이게 신경계 화학물이라 그래요. 뇌나 이 모가지에다 쏘는 게 손정민 영상 보면 모가지에다 쫙 쏘죠. 머리에다 신경계 화학물질이라 바로 그냥 약효를 주려고. 근데 여성분들한테는 이 급수에다가 쏩니다. 왜? 펜타밀 마약 성분을 강하게 흥분 이거를 일으키게 하려고. 그래 놓고 인터넷 같은 거 해킹해가지고 글자로 또 장난질 치고 음탕하다 뭐 이렇게 네가 음탕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악마 새끼들도 아니고 아니 사람들 대변 볼 때 싸가지고 실신을 시킨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무작위로 그냥 앱코드 매겨서 수면 제방 처방받고 우울증 상담만 받아도 뿐만 아닙니다. 세월호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을 같이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수면 제방 처방받아도 F코드를 매기고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만성질환자도 F코드, 우울증 때문이다. 미리 우리 사회에서 치료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신을 자살할 수 있고 타인을 해칠 수 있다. 코로나 양성 받아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센터에서 심리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심리치료만 합니까? 왕으로 데려다 죽이는 거예요. 바이러스 번지지 않게 하려고.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왜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호소하는 국민들이 많고요. 네? 온몸의 염증 때문에 온갖 희귀질환 암이 발생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됐다가 후유증이 그런 후유증이 옵니다. 무기력 우울증 환청 환각, 예? 온몸의 염증 장기의 염증 때문에, 예? 다발성 염증, 예? 염증이 용종이 되고 용종이 암이 되고요. 예? 염증 때문에 피가 망가지니까 온갖 희귀 질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양성 환자들만 그렇습니까? 전 국민이 다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코비드19 중국에서 코비드19 발표되고 나서 몇 번이 지금 변형이 됐죠. 제가 3년 전부터 영상 그 이전 7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에서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감기처럼 감염돼서 감기 증상으로 남아있는 끝나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즉 감기, 폐렴, 결핵, 사스, 메르스, 코비드, 예? 델타, 알파, 예? 플러스, 예? 오메가까지 이제 나올 판입니다. 예? 그렇게 쭉 변형이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약 7, 8년 전부터 메르스 때부터 전 국민들한테 감염이 됐어요. 사스 때부터 전 세계 확장이 됐고 메르스 때부터 전 국민들이 감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검사 키트 보면은 사스 플러스 코비드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변형을 해온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19만 뭐 지금 대여섯 차례 변형된 게 아니라 사스 메르스 때부터 변형이 되어 온 거예요. 그것을 전 국민들에게 말을 못하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와 같은 4급 이상의 연구소, 과거에는 4급 이상의 연구소가 인류에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3급 연구소밖에 없었어요. 결핵, 예? 그 정도의 연구만 필요했어요. 근데 사스 때부터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강해지고 번지기 시작하니까 4급 이상의 연구소가 필요했어요. 연구를 하려니까,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4급 이상의 연구소는 2003년도 사스 때부터 설계가 시작됐고 전염성과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일반 3급 이상의 연구소에서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급 이상의 연구소를 설계하기 시작했고 2003년도부터요. 사스 때부터죠. 왜 갑자기 그랬겠습니까? 자료가 모두 있어요, 뉴스에. 그리고 그 자료를 제가 카페에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다가 메르스 때 2015년도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6군데가 완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폐렴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결핵도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것이 몸을 숙주로 삼아서 커지는, 점점 커지는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합니다. 얼마큼까지 커질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하고 커진다라고만 인류는 알고 있어요. 변형이 된다라고만. 근데 여태까지는 3급까지만 커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4급까지 커진 거고 그 이상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전 세계 국가는
4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전 국민들한테 감염됐다라는 걸 알리지 못하고 4급 이상의 연구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4급 이상의 연구소를 2015년도께 6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가동을 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유명인들,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인들, 자산가들, 빌 게이츠뿐만이 아닙니다. 몇 명이 정부의 일반 국민들은 한테 알리지 못했어요. 각국 정부들은. WHO를 비롯한 각국 정부들은 질병이니까 거기서 통제를 하죠. 그런데 유명인들은 알 수가 있었어요. 정보가 그들은 생활 반경이 정보 얻는 습득이 남다르죠. 거기다가 한 국가가 웬만한 국가가 보유하는 자본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자산가들은 그 정보를 알 수 있었고 그들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횟수가 지나다 보니까는 7년 전인가부터 모든 제약회사들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이 그때도 지금 7년인가요? 8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 유명 제약회사들과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인들과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4급 이상의 연구소 전 세계 6군데에서 갑자기 어떠한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발표됐죠. 그 다음에 3년 전에 4년 전인가요? 이제 횟수가 지나서 제가 그런데 3, 4년 전에 발표를 했죠. 팬데믹이 올 것이다. 갑자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빌 게이츠, 각국의 제약회사, 전 세계 연구원들이 발표를 했죠. 왜 갑자기 7, 8년 전에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하고 4급 이상의 연구소를 만들고 6군데를 전 세계 제약회사들과 유명인들은 7, 8년 전부터 무슨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습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그들이 점쟁입니까? 왜 약속이나 한 듯이? 그리고 갑자기 3, 4년 전에 같은 날 1시에 인류에게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밝혔냐? 어떠한 바이러스를 합쳐보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팬데믹이 오더라. 말이 됩니까? 어떠한 바이러스입니까? 그거를 안 밝힌 거죠. 박쥐에서 나왔다? 아니죠.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를 왜 갖다가 합칩니까? 쓸데없이. 인류에게 번져 있으니까. 인류에게 번져 있는 걸 7, 8년 전부터 말은 못하고 발표를 하면은 전 세계에 공황이 올 테니까요. 엄청난 4급 이상의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요. 그래서 7년 전, 8년 전부터 말은 못하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엔 치료제를 개발 못했고요. 결국에는 3년 전에 발표를 했던 거예요. 4년 차인가요? 빌 게이츠랑 우한 연구소 등 세계 연구소에서 발표한 게 팬데믹이 올 거라고 3년 전인가요? 왜? 마지막 남은 방역이라도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치료제는 못 만들었으니까. 그 발표도 약속이 나는 듯이 전부 다 같은 날 1시에 발표했습니다. 거의. 뭐 점쟁이들입니까? 7년 전에 무슨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뭐 점쟁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7년 전부터 번지고 있었고 사스 때부터 2003년도부터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4급 이상의 연구소를 6군데를 지기 시작했고 몸을 숙주로 삼아서 커져서 팬데믹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제를 만들기를 바라고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치료제를 못 만들어냈고 3년 전에는 마지막 남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 마스크 방역 이런 거라도 하려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처음에 우한 폐렴이라고 발표가 됐죠. 예? 그럴 때 우한에서 중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게 왜 우한 폐렴이냐? 미국에서 강력하게 WHO에서 우한 폐렴이다라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네 자꾸 이러면 우리 정부에서도 발표할 게 있다. 예? 중국 정부에서 참다 한 말이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중대 발표할 게 있다. 예? 그랬더니 미국하고 WHO에서 바로 우한 폐렴은 중국에서 발생한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거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라고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코비드19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2019년도에 발병했다 그래서 코비드19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름은요, 여러분. 사스, 메르스, 코비드, 감기, 폐렴, 코비드19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 그때 사건에 따라서 이름이, 특히나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발견한 사람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코비드 우한 폐렴 발생, 왜 우한 폐렴이라고 했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발병이 됐으니까. 우한 폐렴이 발병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의학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한 폐렴은 전 세계에서 이미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근데 이 바이러스의 이름을 존칭이 없어서 보고서만 작성이 돼 있고, 왜 환자들이 우한에서처럼 대량으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미 전 세계에서 똑같은 바이러스가 발생돼 있다고, 우한에서 발생하기 전부터 그 바이러스 환자들이 발생하고 돼 있다라는 보고서들이 다 있다. 그걸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예? 즉,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 전 세계에서 다 발병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중국이, 왜 이게 우한 폐렴이냐? 우리도 그러면 미국하고 WHO 니네가 이게 자꾸 우한에서 우리가 만든 거고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도 발표할 게 있다. 그러니까는 WHO하고 미국에서 코비드19로 바꾼 겁니다.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2019년도에 발병돼서 코비드19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논란이 좀 잠잠해졌는데, 중국이 발표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2003년도에 프랑스에서 설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설계도를. 중국에서 설계할 수 있는 4급 이상의 연구소는 설계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기술력이. 어찌됐든 전 세계 6군데도 프랑스에서 설계를 한 거고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가 진행이 된 거고, 2015년도에 거의 다 완공이 됐어요. 여섯 군데가. 응? 보십시오. 우한 연구소 보면은 2003년도에 프랑스에서 설계한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합작으로 연구를 그동안 진행해 온 거예요. 바이러스 연구를. 그런데 어떻게 중국에서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합작으로 생화학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국민들한테 말을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2006년도부터 2003년도 사스 때부터 메르스를 기준으로 2015년도부터 전 세계 국민들한테 다 확산이 됐다는 걸 말을 못하니까, 거기 그 시민들의 의심에 대한 그거를 풀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랬던 거예요. 미국, 그 다음에 WHO, 니네가 자꾸 이걸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발표할 게 있다.
뉴스 기사 찾아보세요. 아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애들 장난, 저기 뭐 작은 기사도 아니었고 다들 아실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시진핑 그 저기 저기서 그건 뭐냐? 전 세계에 이미 발병됐던 거 그거 치료제를 미국하고 합작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던 거지. 응? 그게 누출이 돼가지고 이래 됐던 거지. 이게 무슨 응? 우한에서 발병된 병이냐라고 발표를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은 거예요. WHO하고 미국에서. 아, 알았다. 코비드 19로 하고 이름을 고쳐준 거고, 우한 폐렴, 코비드 19는 우한 폐렴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WHO에서. 그래서 여러분, 7년 전에 2015년도부터 모든 국민들이 발병이 됐던 거고, 그 감염이 됐고요. 7년, 6년, 5년 상간 그 전후로 모든 국민들한테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온갖 희귀질환, 암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7년 전후로 해서. 예? 예?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질환이 옛날에 보면은, 예?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학계에서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 유전이라. 말이 됩니까? 예? 그리고요, 그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WHO에서 5년 전인가 발표한 게 있죠. 6년 전인가? 무기력증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걸 불렀죠? 전 국민이 무기력증에 걸려 있다라고. 그걸 뭐라고 단어를 발표했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WHO에서 새로운 질병이 생겼다.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지금 제가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약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새로운 질병 코드를 발표를 한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온 겁니다.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그 발표도 전 국민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왜? 아, 가만히 놔두면 전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앓는 걸 뭐가 잘못됐다라고 알게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현대인의 질병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그런 질병 코드가 생겼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 호소하는 거를 정상이다. 현대인들은 그렇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계속 사회의 안전을 위해 위한다는 미명하에 세계 WHO나 UN이나 뭐를 떠나서 각국 정부들도 일단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통제를 했던 거예요. 전 국민들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걸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인류가 아니 뭐 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뭐 떠나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을 수도 없이 하고, 우리 선조들은 열 몇 살만 되면 나무 목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알바지가 될 거 뻔히 알면서
총도 한 방 쏠지도 모르고 총알도 주지도 않은 상태로 나라 지키겠다고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를 하고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아이고 뭐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뭐 다 정신병으로 죽었어야 되겠네요. 현대처럼 살기 편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런 말에.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유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 저기 뭐야 731 부대에서 뭘 연구했습니까? 전염병하고 정신질환을 연구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환자들을 섬이나 이게 막아놓고 약 써놓은 거 보시오. 이 영상 찍으니까. 저기 산이에요, 여러분. 산. 여기 제가 살던 동네예요.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서 저렇게 차가 내려올 데가 없어요. 때려 붙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전 국민들이 알면 안 되니까요. 전 세계인들이 알게 돼. 어마어마하게 됐죠. 멈추게 안 돼. 약으로 샤워로 시키면 약 때문에 여러분 피부 이렇게 되는 거 보십시오. 닦으니까 빵 되는 거 보십시오. 이거 당하시는 분들, 조지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빵 되죠. 닦지 말아요, 이거죠. 아니 사람들이 말로 얘기를 해야지 빵빵으로 얘기를 합니까? 째려고 정상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되는 걸 막아온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한 거고 호소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화학무기로 제거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네? 방역을 한다는 미명하에. 네? 그런데 이것이 정신건강복지법안하고 테러방지법안하고 다시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요. 이것을 밝히려고 했던 손정민이 이것이 펜타닐 화학무기이며 마약이라는 걸 밝히려고 하다가 갑자기 정신건강의사에서 손정민이도 자살방지원이었어요. 대학생이었잖아요. 네? 중앙대 의과대학입니다. 당연히 자살방지원이죠. 네? 전국의 대학교가 MOU를 맺어서 자살방지원으로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살방지원으로 활동을 시키는데 그것이 밝혀질까봐 급하게 조현병 망상이나 우울증 코드 진단 내려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내려가지고 살상시킨 거죠. 전 국민들에게 나눠준 자살방지원들에게 나눠준 것이 화학무기고 마약 펜타닐이라는 걸 국민들을 사륙하는
화학무기라는 걸 알려지게 되면 큰일 나니까. 정신건강 법안에 의해서 경찰, 법원도, 언론도 모두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손이 다 탱탱 부었습니다. 그냥 물을 갖다 때려 붓듯이 갖다 때려 붓습니다. 이 손 푸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코로나 뉴스를 찾아보십시오. 코로나 양성 반응했던 사람들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 해서 죽이는 거예요. 뭐에 죽는지도 모르고 다 죽는 거예요. 화학무기 맞아서. 심리치료 해야 된다. 심리치료센터 열어가지고. 네. 그리고 세월호 피해자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 해야 된다.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심리치료, 외부치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들한테 명분은 뭐냐? 심리치료, 외부치료 들어가는 명분은 테러 방지법이 플러스 돼가지고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게 해를 끼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누가 권위자냐?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검사를 거부하거나 정광훈 목사님처럼 집회를 하거나 저는 저기 종교적으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아주 대표적으로 바이러스 테러하고 화학약품 테러, 화학무기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F코드를 매겨서 정신질환자다.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요. 지들끼리 정신건강 의사가 권위자잖아요. 의학이라는 게, 학술이라는 게 정신건강 의사한테 그렇게 힘을 준 거예요. 테러범이든 정신질환자든 누가 그걸 판별을 하냐? 정신의사협회에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정치계하고 짬짬이 해가지고 정부한테 해를 끼친다. F코드 하나 매기게 해주십시오.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협조라고 해놨으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우울증 F코드 하나 저 사람 매겨주세요. 매겨줍니다. 그거 뭐 어렵습니까, 의사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관절염 때문에 여기 심혈관 질환 있어서 병원 가잖아요. 한 번, 두 번 가서 치료가 안 되면 병원들은 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정신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울증 때문에. 지들이 치료를 못하면 다 정신질환자로 몰아가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웬만큼 병원 다녀보신 분들은 정신과 치료 받아봐요. 그게 뭡니까? 암 환자한테도 이들이 병원 치료를 못한다는 거죠.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이 시스템으로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죽이지 않아도 정신질환자로 몰아놔야 지들이 치료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정신질환은 유전이라고 또 말합니다. 그럼 뭡니까? 다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치료도 못하고. 암도 정신질환, 만성질환도 정신질환이고, 수면제 처방도 정신질환이고, 유전이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래 놓고 완전히 세상에서 터부시 만들고 정신질환자다. 암도 정신질환 때문이다. 응? 수면제 처방도 정신질환이다. 응? 그래 놓고 이 심리치료다 외부 치료다 해서 화학무기로 자살시키는 거예요. 환자들이 넘쳐나니까 자기들이 치료를 못하는 증거가 남잖아요.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한각 호소하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의사 책임이에요. 아, 그 치료 의사가 없습니까? 정신과가 분명히 있는데 치료를 하는데 치료가 되고 있는데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한각을 앓고 있습니까? 네? 고작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다? 아, 그건 동네 개도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책임감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이다. 결국에는 또 죽어가게 되면은 에? 유전이다. 대대로 유전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 이거 과거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거 수십 년간 당한 분들 많아요. 대대로 당하신 분들. 피해자 수구레님 같은 경우 약 맞아가지고 부모님들도 죽었어요. 아예 이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네. 아예 포기하고 굴복시키는 거예요. 약 뿌려서 화학무기 뿌려서. 네. 악마 같은 새끼. 731 부대 731 부대가 뭐 한답니까? 전염병하고 정신질환 자주 찾아보세요. 정신질환하고 전염병을 환자들을 데려다가 그거 연구한대요. 치료제를 연구했냐? 죽이는 연구를 했어요. 인류는요, 의학계는 정신질환하고 전염병을 하나로 봤어요. 네? 그건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온갖 희귀질환하고 아마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세요. 인류의 성인들, 쉽게 얘기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수천 년 전부터 인류의 모든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현대의학도 공식적으로 인류의 질병은 60%에서 70%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현대 문명이 법이 있고 이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교육이 수준이 높아지고 법이 생기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정신질환다 전염병자들을 산에다 가뒀어요. 산에 전부 모아놨잖아요. 왜? 전염될까봐.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시대는요 지하 감옥에 가뒀어요. 불태워서 화형시키든가 마녀로 몰아서 그래왔던 거예요. 정치계하고 의학계에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섬에다가 몰아놨었어요. 뭐 문둥병 환자촌 해가지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신병원은 동네마다 산속에 하나씩 있었어요. 무슨 정신병원이 무슨 왜 산속에 있습니까? 교도소도 시내에 있는데 요즘 서울시는 한복판에 있는데. 그런데 이놈의 정신병원은 이상하게 산속 꼭대기에다가 산골짜기에다 만들어 옵니다. 왜? 전염병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유전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대대로 터부시 시키고 가뒀던 거예요. 쇠사슬을 묶고. 그런데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국민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환청 환각을 호소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수면장애, 호흡, 예? 우울증 상담, 예? 만성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관절 연만 홍수해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수술해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암도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정신건강 법안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이니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는 말로 화학무기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남은 방역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거는 마스크를 써라, 거리를 유지해라라고 좋게 얘기하고, 안 보이는 외 쪽에서는 지금 이 사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국민 2천만 명에게, 자살 방지원들에게 심리치료다, 외부치료라고 해서 화학무기를 손에 쥐어주고 쏘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있고요. 네? 경찰들도 심리치료 당해가지고 자살당하고 있고요. 네? 여경, 이중사, 네? 6명 여자들이 하의가 벗겨진 채로 이 화학무기 테러 당해서 쓰러져가지고 또 쓰러진 상태에서 또 뭔 짓을 했겠죠. 또 자살방지, 긴급대응팀이나 자살방지원들은 어차피 죽는 거, 뭐 전부 경찰 법원에서 전부 그냥 죽은 걸로, 사인, 자살이나 그냥 죽은 걸로. 괜히 왜 죽습니까? 길 가다가 죽은 걸로 다 사건 처리 해줄 거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에 의해서. 예? 송정민 사건처럼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경 이중사 사건도요. 자, 증거가 나왔어요. 이중사한테 찝쩍거리고 차 안에서 성추행하고 막 그러는 거. 뭐 죽었고, 이중사는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그걸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성추행을 하고 나중에 협박을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추행을 한 당사자는, 자, 모든 게 이제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울증 환자라서 우리 사회에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해서 낮병원화, 집안에 낮병원화는 뭡니까? 집안을 병원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탈병원화,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집안에 눕혀놓는다 얘기입니다. 화학무기로 전부 쓰러뜨려서 왜 아픈지도 모르게 화학무기로 조져가지고. 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진짜 구하라 설리 박원순이, 그 손정민이가 사람을 해칠 것 같아서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다라는 이유로 탈병원화, 찾아가는 서비스, 집안에 눕혀놓겠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들 감염되니까. 그런 지금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많이 맞았어요. 얘기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많이 났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닦으면 또 뿌리고, 닦으면 또 뿌리고. 여기 서가지고 서서 뿌리다가 앞, 뒤, 뭐 양옆 장난이 아닙니다. 그 정신과 약 보면은 뭐 마취제나 이러고 자꾸 기억력 끊기는 약, 그거를 불산하고 섞어서 계속 쏘는 거예요, 지금. 얘기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보십시오. 이러한 사륙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자살방지원이라고, 자살을 막아야 된다고 2천만 명에게 시켜가지고 하겠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대국민 사륙을 길바닥에서 막 쓰러뜨리고 죽이고. 바이러스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중사 그 2차 가해자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이 약이 이래요.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래서 둘러싸고 쏘는 겁니다. 막으려고. 그 이중사 2차 가해자가 그렇게 증거까지 나왔으니 법정에 서야 됩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내가 그거 원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청소년복지센터에서 이중사 우울증 환자니까 예?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자타해결을 갈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해라. 그거 심리치료라고 가르쳐가지고 한 거다라고 법정에서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그 감옥에 갇힐 때 경찰들하고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얘기 안 합니까? 미리? 이 사건 어떻게 법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나 사실대로 얘기할 거야. 청소년 복지센터에서 심리치료라고 해서 한 건데 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돼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당연히 했죠. 맞잖아요, 자살방지위원님들. 그런데 그렇게 법원에 가서 진술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 들통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국민들을 둘러싸고 심리치료다, 외부치료다. 지금 할 얘기 다 했죠. 이 얘기 못하게 하려고 여길 다 막은 거였어요. 아니, 한 대도 없죠. 보십시오. 이 애기 지금 못하게 하려고요. 둘러싸고 약을 머리에다 때려 군 겁니다. 네? 손정민도 그거 얘기할까봐 죽은 겁니다. 네? 왜 얘기 못합니까? 여러분들 자살방지원 여러분들 이거 진실 얘기하면 다 죽이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정신건강복지법 안에 비밀을 지키라고 해놔서 예. 예? 돼 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 예? 그런데 그 대가가 뭐냐? 그걸 지키지 않는 대가가 죽이는 거예요. 화학무기로. 왜?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은 우중은 자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자는 테러범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안과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네? 그래서 화학무기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네? 네?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손정민도 그랬고. 이중사 2차 가해자 증언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유튜버들 김훈 기자 같은 사람들 엉엉 울면서 소주 먹으면서 영상에서 얘기하죠. 힘들다고 감정적으로. 약품 테러 마약 이거 펜타닐이나 화학무기 테러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왜? 손정민 사건 밝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나라에 해를 끼친다. 안전에 해를 끼친다. 법안으로 해서 정치인들과 정신건강의사에서 알아서 잘하는데 너희들이 이거 밝히면 우리 다 죽는다. 어? 정치계하고 정신건강의사협회 다 죽는다. 어? 여야가 2017년도에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법안이에요. 네? 정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다. 테러범이다고 생각해서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 확산도 테러범으로 규정한 겁니다. 실제로 네? 바이러스 양성됐는데 뭐 격리에 불응한다라든가 그러면 테러범으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뉴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맞죠? 네? 그건 뭡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 화학무기로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둘러싸서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사안입니다. 그래서요, 정치계에서도 현 정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이런 분들 조사만 받으려고 하면은 전부 자살합니다. 네? 정신과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살로 몰아가게. 약품 쏴서 고통 줘서. 네? 마약 펜타닐이 0.000 마이크로그램이,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이, 응? 독약으로 작용하는, 응? 응? 화학 무기인데, 네? 네? 그것은 표시도 안 나는데, 네? 뭐 상처가 없다, 자살이다. 네? 그 의사들이 만들어 놓은 거 프레임이에요, 다. 정신과 의사를.